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2월 1일부터 이 미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관세 매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영향으로 증시 전체가 쭉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지금 백악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국가들은 불법 펜타닐을 공급하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도록 허용하면서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죽였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핵심은 관세를 올리고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하는 것이겠지만 명분이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트럼프는 이거를 뒤로 미룬다든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한 불법 펜타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들이 잡아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못 잡았다는 건 앞으로도 사실상 이걸 근본적으로 막는 데에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우선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10%라고 하지 않냐? 너무 적지 않냐라고 할 텐데 기존이 25인가 그럴걸요? 그러면 얘네는 10%가 더해지면 35가 된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덤핑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도 관세 맞고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시장인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까지 관세를 계속 받는다. 중국 입장에서 이제 똥줄이 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나중에 곰곰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이후에 지금 어떤 소식을 내놓고 있냐면은 관세를 또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칩, 철강, 알루미늄, 구리도 관세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석유와 가스는 미국이 수출하는 품목 아니냐 하실 텐데 맞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되는 거는 뭐 관세 안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멕시코 쪽에서 관세를 올린다든지. 근데 이거는 어디를 지금 타겟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이 미국 대륙이 엄청나게 옆으로 길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생산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송시키기에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든 거는 이 동부 쪽이랑 중부 쪽에서 소화를 많이 하거나 멕시코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게 많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여기 막 산맥 같은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서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관세를 매긴다는 건 캐나다 쪽의 에너지 가격이 비싸진다. 그럼 서부 쪽에서도 이제 계산을 해보겠죠. 캐나다에서 사오는 게 쌀까? 동부에서 가지고 오는 게 쌀까? 동부가 훨씬 싸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생산량을 높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적으로 캐나다에게 어마어마한 압박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 캐나다는 미국의 새로운 주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안 된다. 반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의 석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정제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되게 비싼 좀 모래 같은 그러한 원유 이제 그 자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한다 하면은 단가 자체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러니 이번 선택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캐나다의 숨통을 딱 잡아놓고 너희 할 거야 말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는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멕시코나 여러 가지 미국에서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될 게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알루미늄 구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함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철강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한국 쪽에도 리스키할 거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지 꾸준하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철강 쪽 지금 미국 비중이 꽤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네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 관세가 좀 낮다면은 그러면 가격에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호재다.
다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물론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캐나다, 멕시코, 우리도 보복관세 하겠다 하는데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다? 너희 보복관세에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얘네가 이제 올리면 미국이 더 올리면 결국 죽는 건 캐나다, 멕시코거든요. 특히 캐나다. 여기는 석유 에너지 쪽이 이 국가의 매출 비중에 굉장히 큰 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이 국가의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꺾이는지 그걸 보면서 다른 국가들이 눈치를 보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PC 개인 소비 지출 요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예상치대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승폭 확대라고 하는데 그냥 예상치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스틴 골비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2% 목표치를 향해서 인플레이션이 진전하고 있다는 점에 안도를 한다며 인플레이션이 하락 경로를 유지한다면 12월에서 18개월 후에는 현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요거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해외에서 사올 걸 자국에서 관세 없이 계속해서 이걸 유통을 시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생각 이상으로 인플레가 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요거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82%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6월까지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2.53달러로 마이너스 0.2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만한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지금 AI 쇼크를 줬던 딥시크 얘기들이 이제 차근차근 나오고 있죠. 오픈소스다 보니까는 다들 이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 나온 게 보다 600만 불로 개발을 한 줄 알았는데 야 이거 5억 불이 넘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라면 반도체 소비량의 큰 이 가격 차이가 많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 이전에 기대했던 것들 그대로 기대를 한번 더 해도 되겠네 정도로 생각을 하며 이러한 부분들 생각을 해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용 자체가 절감되는 효과가 보여지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이 AI 기업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요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기의 소비량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지금 뭐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한화 쪽에 큐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태양광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전력기기들도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쪽들이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온 데가 ESS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 동안 한참 바짝 전력을 생산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 전력을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바짝 생산한 걸 바로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대부분의 전력은 버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ESS로 보관해가지고 저녁에도 에너지를 보내주게 된다면 그러면 야 이거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네. 네, 그래가지고 중국은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데 의무적으로 ESS를 놔라.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도 이게 돈적으로 효율이 좋다 보니까는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전기차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테슬라는 가장 앞서가고 자신감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 오히려 좋다. 최악은 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 멕시코나 캐나다의 공장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공장 이전하는지, 그럼 이제 또 공장 이전 관련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 테마가 있는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동반 흑자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여기 관련해서 주문이 얼만큼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고 스마트 환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다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며 차근차근 반등하는 거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젤 관련된 사업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아직도 이렇게 좀 올라왔다라고 해도 일이 안 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이 움직이게 된다면 요 엔젤 관련 기업들은 더욱더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이거는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엔젤 산업 쪽도 한번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게 여러분들께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본 내용,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되니까 귀신같이 빠졌네요.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에 빠졌던 이유가 뭐죠? 딥시크 쇼크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 쪽의 기업들은 천억, 수조 단위를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AI 모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딥시크 우리가 해보니까 10분의 1에도 이거 만들 수 있다. 하니까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자원도 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그게 원전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 이런 게 떠오르게 되다 보니까 두산 쪽 하락이 크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픈소스거든요. 검증이 어느 순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10분의 1인지 아닌지 사람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이 될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다? 600만 불? 그게 아니고 5억 달러? 넘을 수도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전보다 비용 감소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용 자체가 감소가 되면은 너무 이제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던 기업들도 새롭게 들어올 거고 요 정도 자원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끌어내는데 조금 더 자원을 더욱 많이 퍼부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결국에 원전에 대한 수요만 증가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맞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게 된다면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전력 지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SMR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좋아지게 되면 됐지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편안하게 이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요일의 하락은 과한 걱정으로 인해 만들어진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원전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유럽 쪽에 대형 원전 쪽 관련으로도 추가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된다면 이것도 상승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때마침 일정이 뭐 있다? 3월 체코 마무리 거의 한 반년 기다렸죠. 이거 이제 다음 달이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SMR이랑 같이 끌어보면 된다 정도로 이거 연결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게 된다면 이 역시 두산 입장에선 최고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기관들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오늘 분명 조정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삽니다. 그럼 이거 빨간불로 두 군데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렇다는 건 고점에서 나름 이들은 매력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네라고 여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대로만 되는지 일단 보고 괜찮다면 이거 역시 호재로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은 11선 이탈 안 한다면 저는 여기를 딛고 올라간 과거 전적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치고 가는 거 노려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11선 이탈하면 21선까지 빠지는 건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1선 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보통 여기를 중심으로 급락을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저는 21선을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대신 한 번 더 돌파해서 볼린저 상단 위에서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또 한 번 힘이 남아있다. 한 번 더 가는 거 노려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까지 딱 맞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횡보 구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다음 스텝 밟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보다 과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실제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확정이 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상한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끌고 가시면 되고요. 지지라인 베스트는 11선, 마지노선은 21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는 볼린저 상단인데 여기를 돌파 못하면 횡보 구간 나오는 거 생각하시고요. 돌파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내일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